제가 적은 영화 감상문의 단글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재미있다는 말만큼 재미없는 말이 있을까요? 감동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만큼 명명한 표현이 있을까요? 제 블로그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게시한 감상문이 163편입니다. 분석이나 해석,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고 느낌만 가득한 문장, 반복되는 고리타분한 표현을 보고 저는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를 위한 책을 읽어보면 저도 영화를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영화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3차원 현실 공간을 2차원 화면으로 옮기는 시각화 부분과 영화가 담고 있는 서사, 즉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촬영한 촬영 기법에 대한 책, 즉 숏과 시각화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영화 연출론이라는 책을 찾아냈습니다. 다음에는 시나리오 구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화 프로듀서이자 감독인 스티븐 D. 캐츠는 자신의 책을 내러티브 영화 속에서 숏의 흐름에 대한 것으로서 카메라 앞의 공간이 지니는 3차원적 현실과 필름 및 화면의 2차원적 재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평면에서 현실 공간을 보여주는 기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동안 영화를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세계 때 이제 짝꿍으로 나와서 호흡이 그때서부터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다만학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재 선배님을 보면 총 4부로 구성된 책에서 저자는 시각화 과정과 도구들, 숏의 종류와 촬영 기법, 편집 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습 부분도 있습니다. 대화 장면을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 이동하는 장면에서 카메라 움직임, 장면 전환 기법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책에 실린 이미지만 800장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초반에 발행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발행된 책이라서 요즘의 영화 촬영 이론을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책을 읽어가는 동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두고두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교과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 10월에 개정 정보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26세본을 사두었다가 이제야 읽었습니다. 글자 크기도 작고 전문서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손에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롭게 영화 감상문을 쓰는 재미를 붙이고 나서는 제 글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큰맘 먹고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토리보드를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는 스토리보드 설명에 많은 지면을 사용했습니다. 위대한 영화감독 히치콕은 스토리보드만 제대로 그리면 감독은 렌즈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스토리보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히치콕의 작품을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토리보드를 강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별명은 봉테일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스토리보드를 보고 있으면 봉 감독의 디테일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봉 감독은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떠올랐는데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저자는 스토리보드가 감독이 자신의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그가 맡고 있는 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감독의 아이디어를 미리 시각화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도록 하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목적은 제작팀의 전 구성원에게 아이디어를 소통시키는 가장 명확한 언어로 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영화 기초 관련 영상을 챙겨보았습니다. 많은 고수들이 영화 용어와 촬영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에는 평론가 이동진의 영화학 강의를 추천합니다. 침착맨에 출연하여 영화 이야기를 한 것도 챙겨보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제 생각엔 세상에서 영화를 제일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영화 평론가 같아요. 아 그래요? 반대로.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영화가 2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쵸.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네네. 뭐 그다음에 편집이라는 것도 있어서 쇼트 사이 연결도 있고 뭐 플롯이라는 것도 있고 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우에 이제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은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딱 보면 일단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스토리, 스토리. 또 하나는 연기. 연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평론가처럼 상대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훈련이 많이 된 관객 입장에선 다른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쵸. 소위 말하는 연출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물론 스토리도 중요하고 연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는 만큼 또 보이고. 이 책에서 제가 건진 단어는 시각화입니다. 저자는 시각화를 마술과 같은 단어라고 소개합니다. 시각화는 꿈을 현실로 전환시키거나 상상한 것을 과시화시키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독은 어떤 생각을 제게 보여주려고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각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 좋겠죠. 어떻게 시각화할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